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니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자국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봉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5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제 앞을 지키고 계신 우리 든든한 기둥 민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그 큰 산이죠. 네, 우리 안원구 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자,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이제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워요, 아직. 낮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밤에 또 밖에서 장애투쟁을 하실 분들을 굉장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유, 그 따뜻하게 덥고 난로 피우고 하셔야 될 텐데 그분들 걱정이 건강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전 해봤죠.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 따뜻해서 괜찮을 것 같죠? 네. 장난 아닙니다. 밤에 5월 달에도 장난 아닙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 금식하시면서 또 저희 옛날에 단식, 단식하면서 그렇게 했죠. 추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 예. 그분들도 단식하시면 지켜야죠. 저희가 가서 뭘 먹는지. 네. 알겠습니다. 단식한다고 했나요? 안 했. 근데 이왕 하실 거면 그렇죠, 정경하게 그렇죠. 하셔야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장 간헐적 단식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설마 그건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 아닌가요? 그래서 관장약하고 제가 소금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데 간헐적. 네. 자, 그러니까 금일은요. 최근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그 안원구의 뉴스 하청 공장에서 이 정치에 관한 사건 처음 다루게 되었죠. 이번 사건이 향후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안원구의 뉴스 하청 공장에서 처음으로 경제 뉴스에서 정치 이슈로 한번 방송 외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또 쇼킹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그룹 임원 2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이건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님께서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사는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소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소속인지. 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우리가 분식회계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왜 그렇게 그럼 중요하냐? 이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물산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소속돼 있던 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결과적으로 분식을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 상장 차익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되면서 제일모직 가치가 이제 커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세금 없이 쉽게 삼성물산을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가져야만 사실상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최순실 그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했다. 뇌물이냐 아니냐. 네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가 지금 합병을 했는데 그것이 뇌물이 되면은 박근혜 씨도 뇌물 수수자가 되고 그렇죠. 이재용 씨는 뇌물 제공자가 되는데 그건 대가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 합병이 대가 관계에 인해서 합병을 도와줬다. 이런 결론이 맺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이재용 씨가 어떻게 뇌물을 주는 대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판가름하는 과정인데 이게 내용은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럼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 씨잖아요. 네. 이재용 씨 밑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이 이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삼성전자 직원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승계를 목적. 그래서 승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바이오 에피스를 뻥튀기 하는 분식 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분식 회계를 하게 하고 그 증거를 지우는데 동원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씨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분식 회계가 한 고비를 넘었다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을 지금 불렀고 바이오 에피스 소속이었고 삼성전자 TF에 소속돼 있던 그 임원 두 사람, 상무 두 사람을 네. 이제 검찰이 이제 구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임원도 지금 불러서 조사를 지금 했다는 게 지금 이재용 씨를 향하게 되는 하나의 그 발걸음을 뗐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렵죠.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처음 듣는 분들은. 아, 그렇겠죠. 저희 지난 방송 좀 들으시면 예. 또 저희가 쉽게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재용 지금 그 부회장님이죠. 네. 잘못되면 대법원에서 판결 영향받고 또 다시 감옥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폐하고 관련돼 있고 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승계를 매개로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았냐 안 받았냐. 그 결과는 이제 박근혜 씨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뇌물 수수자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뇌물 제공자가 되는 이재용 씨도 뇌물을 공여를 했냐 안 했냐에 중요한 고비가 되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이 증거인멸을 하고 분식 해결을 했는 이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분식 회계라든지 법을 어겨가면서 상장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재용 씨가 승계를 하락하는데 그걸 박근혜 씨가 도와줬다. 그리고 그 제3자 뇌물이 되나요? 그 직접 그 뇌물은 아니지만 네.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님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2라운드네요. 2라운드.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용 씨는 그걸로 갔다가 뇌물은 아니다. 왜 뇌물이 아니냐. 돈은 지원은 했지만 대가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뇌물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대가가 승계가 있었냐 없었냐, 승계가 대가냐 아니냐 지금 이 판단이거든요. 2심에서 승계가 아예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재용 씨는 풀려났고 박근혜 씨는 뇌물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박근혜 씨는 뇌물로 적용을 했고 이재용 씨는 승계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는 아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근데 그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지금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갑자기 군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 제가 이등병으로 이제 딱 군대 갔는데 일병 인분이 이제 말년병장하고 야 너 군대 생활 누구랑 더 오래 할 것 같아?라고 했던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요?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왜 이 딱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근데 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진짜 천하무적 삼성인데 그 증거 이런 거 잘 안 잡히기로 유명한 삼성인데 어떻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태스크포스 팀에 있는 상무 한 분은 뭐 구속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조사만 받았는데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에피스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바이오 에피스 찾아가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있는 회계 처리 기준 변경 관련 자료하고 또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삭제 내용을 보면 예. 승계라는 단어, 예.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름 뭐 JY 예. 예. 키워드 키워드를 예. 다 그런 걸로만 삭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네요. 예. 예, 털어서 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뤘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참 저희가 관심 있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첫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잘 규명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 해외 법인들이 관여돼 있잖아요. 두 개. 네네. 삼정하고 안진 해외 네네. 법인이 여기 관련돼 있는데 그 두 개 법인에 이제 우연히 이제 사람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더니 직접 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연루돼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연루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편이 여기저기 튈 것 같아요. 거래소도 지금 거래소도 지금 거래소에서 이 상장 이게 2014년 15년도에 상장을 할 때 그때 사실은 결손이었거든요. 그렇죠. 결손이라고 하고 자본 잠식이 된 상태였어요. 자본 잠식이라고 하면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본이 자산이 부채보다도 적으면은 자본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자본이 잠식됐다는 자본이 없는 상태니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니까 그 상태로 2015년도까지 오다가 상장하니까 자본 확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상장 공개 그러니까 껍데기 주식을 이제 공모해가지고. 공모해가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사기인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지금 뭐 22조나 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도 정말 투명하지 않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자본 잠식이 심했던 회사가 공모를 통해서 상장이 돼가지고 한때 코스피 시총 2위인가요? 예. 아무튼 뭐 5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몇 위인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이것도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지금. 네. 예. 그 지금 그렇게 참 되면 여기에 그 관련된 개미들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참 어떻게 안전장치도 좀 마련하고 가야 되는데 사법부가 그것까지 고려는 안 할 것 같고 걱정이에요. 근데 뭐 삼성이 워낙 그 자본이 뭐 돈이 많으니까 다 변제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삼성이 아주 냉정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 돈 갚아주는 거 보셨어요? 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 자기가 이제 샀던 가격에 대해서 다 자료가 있으니까 다 변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 있어요. 삼성이 밥 한 끼 사는 거 보셨어요? 그렇군요. 그 전번에 금감위에서도 결정이 났잖아요. 분식회계로. 네네.
그런데 그걸 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상폐 직전에서 다시 지금 거래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한 번 더 거기에 이게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때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또 들어온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이. 참입니다. 네. 아무튼 지켜보시죠. 네, 사법부에서 예. 네, 올바른 예. 네,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어보면서 네, 뭐 다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방송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스트트랙. 네. 요즘 하도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이 단어를 알더라고요. 네,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면서 국회가 사실 뭐 파행이 됐습니다. 네,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이 국회가 그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남들은 다 뭐 별로 안 좋아 싸움니까 안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작에 한바탕 했었어야 돼요. 네. 예. 근데 너무 늦었죠. 네. 오래간만에 민주당이 진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요거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정당을 절대 뭐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중립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건 네.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 그러는데요. 네. 그 법안 이름이 패스트트랙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회법 제 85조 2에 있는데요. 안건의 신속 처리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정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불법이니 날치기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요. 국회 제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네. 제적위원회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한 건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이 요건 맞추기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상황을 맞춰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이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돼서 본회의까지 그냥 바로바로 직상장이 되는 그 절차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 법안 통과의 요건을 일반적인 의결 요건보다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 요건을 다 맞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이런 게 좀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날치기 이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의 제정 과정 및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의 그 내용이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다수당의 그 행포로 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자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석수가 많은 당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날치기 뭐라고 네, 하는 네, 표현하는 게 사실 그걸 막자고 한 거예요. 이게 네. 막자고 한 건데 정당한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심의 과정이 또 장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유보된 상태가 돼 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냥 상임위에서 그냥 머물고 그냥 사장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임위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요건을 맞춰주면 신속 처리 안건을 별도의 트랙을 그렇게 절차 중에 이런 절차도 있고 이런 절차도 있는데 별도의 절차로 이걸 법안 처리 과정을 정해놓은 법에 의한 조치예요, 사실. 2012년 5월 2일 날 도입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네. 그 새누리당 있잖아요. 네네.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아, 이 패스트트랙. 예. 이 자체를. 아, 근데 그들이 더 지금 안 된다고 막 그렇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묘하게 그때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
보통 이제 다수당이 돼 가지고 날치기 하는 거를 하지 말고 그 몸싸움이 일어나고 막 옛날에 그 의사당 점검하고 의사장 단상을 점거하고 그렇죠. 네. 또 거기서 심지어는 뭐 옛날에 그 체류탄도 막 터뜨리고 네.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막자. 그렇지 않게 하자. 그리고 그런데 통과는 해야 되는 반드시 통과는 해야 되는 법일 경우에 이게 3분의 2 정도, 5분의 3 정도를 충분히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절차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낸 법이었어요.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홍정욱 의원이 아마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 법안을. 아니 근데 완성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만들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분들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지형을 보면 야당 3당하고 네. 여당 지금 민주당하고 예. 요번에 같이 이제 한 편이 되고 네. 야당 1당인 자유한국당만 지금 배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자기들도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다가 이렇게 자기네만 왕따 당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한 충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볼 땐 좀 이성을 잃은 행동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또 자본이 좀. 근데 지금 저희가요. 지금 청장님 말씀 중에 네. 신속하게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송. 아, 왜 어떤 패스트 트랙 방송. 속보입니까? 네. 어떤 속보죠? 장홍씨 속보입니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충무공의 심정을 느끼셨던 이석채 KT 전 회장께서 지금 막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충무공의 심정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군요.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예. 네.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도 뭐 병조련로 누구를 갖다 꽂으셨나 봐요. 아니 그 5 시대에 말맞춰서 구속영장이 좀 스피드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KT를 여러 번 이제 다루었는데 네. 이제 이석채 씨라고 네. 지금 황창규 씨 전임이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채용 비리,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임원들이나 뭐 노조 간부들이나 또 그 관련 정치권에서 부탁하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뭐 9명을 불법 채용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아마 오늘 그 바로 구속이 됐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아까 저도 참 보면서 참 저분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는데 구속 들어가면서 저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면서 남긴 말이 충무공의 심정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충무공처럼 뭐 12척 가지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충무공이 뭐 유성용 영의정 하실 때 무슨 채용 부탁을 받으셨는지. 아마 유성용 그분 아드님은 육지 근무를 아마 바다에서는 저기 위험하니까 그쪽에다가 아마 채용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록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런 그런데 그분만 아는 비밀인가 보죠. 네. 육지 근무였을 겁니다. 네네. 잠시 속보를 전해드렸고. 예. 자, 계속해서 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현재 그 자유한국당에서 헌법 수호, 좌파 독재, 독재 타도, 날치기 저지 등의 이 구호 등을 외치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한 법안은 사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그 2017년 11월 24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예. 그다음에 4.16 세월호 참사 사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그 당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이게 그 패스트트랙 통과한 후에 본회의에 의결돼가지고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27일에는 유치원 사태에 따라서 육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런 법들이 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지금. 네. 근데 아니 패스트트랙이 왜 날치기주고 왜 독재고 왜 그러냐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날치기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제 본회의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꼭 통과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해당 상임 소관 상임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법안 심의를 하는 법사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이제 넘어가는데 법안에 대한 그 상임위원장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법안 소위를 잘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요번에도 문희상 의장이 뭐 병원에까지 쓰러지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의장이 이제 상정을 하죠. 네. 상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날치기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를 날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그게 통과가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육탄 방어하고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뭐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백병전을 제가 이제 고구려 때 전투 이후에 백병전 쳐봤습니다 이번에. 아니요, 저 사변 때 예, 백마고지 또 백병전이 치열했다고. 청장님도 군대 생활에서 백병전은 안 해. 총으로 쏘시지 백병전은 안 해보셨을 제가 거니까. 백마고지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참 그 요즘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참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날치기를 사실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이 여러 가지 절차를 충분한 그 인원이 하는 거를 밟아서 이게 날치기 할 정도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또 날치기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수가 그 5분의 3 정도 이상이 찬성할 때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엄격하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날치기다 뭐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보통 트랙을 태운다고 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최장 330일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해봐야 최소 줄여봐야 180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지만 180일 최고 빨리 돼야 180일 뒤에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원천 봉쇄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자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지. 자, 이번에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합의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결국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어떤 것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와 같이 극렬하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법안들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요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네. 공수처라고 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를 이제 신설하는 법안이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개특위라고 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에요.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당 그러니까 네. 여당과 3개 야당 네. 이 동의를 한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두 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반대하면은 못한다라는 그런 심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아마 국민들이 이 패스트 트랙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 패스트 트랙 하면 생소한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봐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네네네.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만 이 좀 내용을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수처를 만드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에
그 공수처는 애초 초안에서 굉장히 뒤로 후퇴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검사가 나가실 텐데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아주 고위 공직자 아니면 그 기소권도 검찰에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법안이 후퇴돼 있는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만이에요. 이거 후퇴해 준 것도요. 근데 이 정도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게 사실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제가 사실 어렵죠. 네. 특히 이제 뭐 사법부의 검사와 이제 판사, 네. 그다음에 경찰 고위층, 네. 그다음에 사실 국회의원, 네. 또 뭐 청와대 이런 또 공직자 중에서도 뭐 차관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고위직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우리 의문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누구 통제를 받냐? 이렇게 항상 이 제대로 저 사람들 잘못하면 누가 처리하지? 검사가 자기들을 기소할 리가 잘 없고. 무소불위.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사실 팽배해 왔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들자고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저거로 내세웠을 거예요, 공약으로. 네. 그래서 요거 이 공수처 만들다고 했을 때 국민들 굉장히 이거 좋아했습니다. 좋았죠. 네.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하면은 네. 아니 그래 고위직들이 그거 하는데 당연히 누가 심판하고 누가 견제합니까? 그또 견제받는 데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라고 지금 물론이죠. 한 70~80%가 지금 찬성할 거예요, 이거는. 90% 이상 하니까요. 근데 근데- 그 중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그 좀 근거가 떨어져요. 일단 황교안 대표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 반대, 공수처까지 들어가면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되고 말 것이다. 아니, 이게 국회의원도 지금 기소를 수사 대상에서 빠진 상태고,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태극기 부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애국우파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애국우파의 정의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당대표분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지금 민 위원장 이야기처럼 누가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없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더 자기 구린다는 그러니까. 걸 이야기하는 네. 것밖에 더 되나요? 나 죄 많으니까 이거 만들면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바로 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은 아니,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국회의원은 기소도 안 돼요. 수사 대상도 안 이번에 되고요. 빠졌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 수사 대상자가 판사하고 검사잖아요. 그럼 이 판사 검사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심어놓은 애국우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제가 잘못했었겠나요? 아닙니다. 예. 맞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하고 또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헌법에 검사들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뭐 기소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어야죠. 그런데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사실 기소권이 없으면은 검사가 최종 기소는 검사한테 맡겨놓으면은 수사를 다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놔도 검사가 자기 건을 그렇죠. 자기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혐의 없음. 그 기소권 독점주의의 예외 조항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도 검사는 아니지만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소권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소권은 안 줘도 좋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설이 두 안 중에 하나가 일부 이제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그 공직자 비리 수사가 가진다. 이렇게 됐던 거를 또 건은 의원이 낸 안을 보면 그 검사, 판사라도 그걸 기소 뭐 심사 제도를 별도로 위원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기소를 하도록 하자. 검사한테는 안 맡기더라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조금 틀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시 결론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검사한테 기소권을
다 맡겨놓고 검사 눈치만 보는 거는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주요 지금 쟁점인데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거 공수처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장님은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냥 해주기 싫은 거. 그렇죠. 예, 그죠. 저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놔놓으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그런 그 자체가 나는 대단히 자기 스스로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거는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조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 사단을 만든 것도 자유한국당이 자기네가 정권 잡았을 때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닌가요? 그래 야당이잖아요, 자기들이. 예. 야당이면 오히려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그 누구의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누구요? 생각도 네? 누가 로비를 할까요? 예? 자유우파 세력이? 아니 뭐 애국 우파? 예. 그럼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개편 법안 문제도 있죠. 사실은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총장님? 사실 이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들은 다 관심이 있을 만한 사안이죠, 사실은. 내년에 총선 내년 총선을 네. 앞두고 있고 또 총선 전에 이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가 돼야 돼. 3개월 전인가 네. 완료가 돼야만 그 바뀐 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 그 선거구도 네.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 군소정당은 이쪽에서 좀 이 지금 바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뭐 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례대표제가 이제 조항이 바뀌고 지역구 의원을 그런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숫자가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숫자가 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주로 주는 데가 어디고 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강세 지역과 민주당이 강세 지역 이 지역에서 지역구가 줄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줄게 되는 데 대한 반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양보를 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양보 못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쪽이 조금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표를 적게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적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저 비례대표도 적게 배분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도 또 심상정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불합리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손학규 전 대표하고 지금 현 대표죠. 대표하고 심상정 저 이정미 대표인가요? 거기는 네. 그분들이 단식 투쟁도 하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사실은 그때 사실은 민주당도 받아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국민들은 이 유래를 쭉 훑어봐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다 합의했다가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당하고 야당 3당하고 여당이 같이 그 공수처법하고 선거제를 묶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태우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고 그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이 되나요? 새벽에 그를 통과시킨 거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두 개 가려져 가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검경 수사권 독립 네. 그 부분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아이고 참. 이게 아마 그래도 이 밥그릇 뺏기니까 이게 더 이 부분은 아마 민감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일단 갔잖아요. 네. 그럼 본회의에 가서 또 표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분의 3 이상의 그 찬성을 받아내야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우려되는 바는 이제 민주당에도 사실은 이 법안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 의원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253석이 지역구, 47석이 지금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줍니다. 네. 28석이 주나요? 네. 그 줄고 그다음 비례대표가 28석이 느는 75석이 되죠. 그 75석이 되는 그런 지금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 의원 28명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뭐 바른미래당도 있을 수 있고 좀 평화민주당인가요? 민주평화당. 그것도 민주평화당인가요? 그것도 될 수 있고 뭐 정의당도 될 수 있는데 이 줄게 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론으로 민주당도 사실은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지만은 민주당에도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이 생길 테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전부 다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 작은 정당들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과연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사실 5분의 3이 되려고 하면은 180명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120석인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180석이 다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데 그렇죠. 그 인원이 사실 자기 지역구를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체 대의를 보고 내가 찬성을 해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줘야만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도 좀 어려운 사실 법령이에요. 사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뭐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합의해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가 시작이 됐죠. 근데 과연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동안 경과 사항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걸 보면은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날치기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미 합의가 됐던 거예요. 자기네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15일 날 그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합의를 했는데 뒤늦게 말 바꾸기. 예, 2019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1월달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360명으로 그 의원 수를 늘리자고 했던 거예요. 60석을 더. 예, 뭐 권고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200명, 권역비례 100명 요걸 당론으로 채택한 거예요. 지금 사실 여야가 합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것보다 민주당은 더 많이 그렇네요. 사실 비례를 늘려주겠다는 걸 당론으로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의원 정족수 330석, 확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 합의가 안 됐어요. 자유한국당하고. 그러면서 이미 합의를 1월 달까지 하기로 한 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는 2월 18일 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때 여기서 처음으로 2월 18일 날 그러니까 여야 4당만 공조해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을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9일 다음 날 이해찬 대표께서도 패스트 트랙 처리를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이건 최악의 빅딜이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설마 니들이 하겠어? 예, 그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월 15일 날 지금의 그 패스트 트랙 아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의 75석. 그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의안을 확정합니다. 네. 그리고는 3월 25일 날은 사실 이제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플란다스의 개의 자체 평가로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잘 안 되면 바른미래당만 바보 된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지금 산산이 지금 내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른미래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패스트트랙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4월 18일 날 이게 이번 달이죠. 4월 18일 날 그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표결 처리를 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월 20일 날 다급해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 버리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될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4월 22일 날 한국당 제외하고 합의안 도출합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다음에 4월 23일 날 결국은 합의안을 추인하고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하고요. 그 이날부터 4월 23일부터 자유한국당은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평소에 철야 농성하는 사람들 지켜만 보시다가 직접 하시게 된 이제 이런 계기가 됐고요. 이러다가 4월 24일 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표 던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그날 우리 국회의장님이 문희상 의장님이 쇼크 증세로 항의하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걸 받으시다가 쇼크 증세로 입원하십니다. 아주 긴박하게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4월 25일 날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사임하고요. 최이배 의원이 다시 보임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 많은 사보임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걸 바로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이 패기를 드러내고 이제 결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회의실 점거, 물리 충돌 막 이런 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18명을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자유한국당에서도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결국은 또 모든 키는 검찰이 주게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4월 29일 어제 바른미래당이 또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제안했고요. 민주당 제안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다가 2차 고발했고요.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하고 해가지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네, 서로 뭐 고소 고발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선거 개혁 및 공수처법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땠습니까? 이거 고비가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이 패스트트랙은 이제 절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이제 트랙을 몇 개 트랙이 여러 트랙이 뭐 400m 트랙도 있을 수 있고 200m 트랙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트랙을 지금 이제 선정해 가지고 400m를 갈 거냐 100m를 갈 거냐 이제 트랙을 정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100m 트랙으로 올렸는데 그걸 지금 출발선상에 서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제 두 개가 크게 이제 특위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게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상임위 심사가 남았거든요. 상임위는 법사위하고 정무위가 되나요? 이 정개특위는 이 두 군데를 이제 지금 자동으로 이제 해부가 됩니다. 되면은 180일에서 90일 이게 이제 그 상임위별로 선정을 빨리 하면은 한 땡길 수가 있어요. 또 최장 180일이고 6개월이네요. 그렇죠. 또 석 달로 줄일 수도 있어요. 90일로. 그래서 이거는 상임위에서 90일을 줄일 수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숫자로 통과시킬 숫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찬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으니까 결국 이거 줄일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법사위 90일은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여상규 의원님이죠? 예. 이분에 가서 거기서 법사위에서 자구수정하고 뭐 이런 건데 이분이 90일을 땡겨가 해줄 리가 사실 없는 거 최장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패스트트랙에 탄 안건은 법사위에서 다른 안건 같은 법사위에서 묶어놓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은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한 90일이 이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회의 부의가 되면은 본회의에서 60일을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60일 바로 부의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면 되니까 이건 국회의장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량에 따라 가지고 부의 기간을 뭐 생략 가능하니까 네. 바로 바로 통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장 330일, 최하 180일이면은 최하로 보면은 최고 빠른 패스트 트랙을 타면은 180일 한 6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내년 4월 달이죠. 예. 네. 내년 4월 달이니까 석 달 전이면 1월 달 전에만 되면 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지금 뭐 6개월이 넘게 남았으니까 180일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법사위가 제일 문제네요. 그렇네요. 예. 거기도 90일 최장. 예. 예. 요거 아니 근데 진짜 이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시니까 여기가 지금 협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거잖아요. 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이제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본회의에서는 그 표결만 처리하겠지만 이 법사위 상임위하고 법사위에서는 서로 여야가 또 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할 생각이 있다면 꼭 우리가 이런 쪽으로는 반영해야 되겠다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주장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거겠지만 충분히 거기서도 의견 개진하고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거기서 90일인가요? 90일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육탄전을 벌려가지고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면은 아예 이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끝나는 사안인 것 같으면은 그렇게 뭐 막으면은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90일이나 충분히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상임위가 있죠. 또 상임위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180일이 아니고 90일을 또 거기서 뭐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시간을 확보해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몸으로 맞고 또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지 그 이게 뭐 국회가 아니고 그냥 완력으로 힘싸움하는 그런 걸로 간락하는 지금 건지. 국민들도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벌써 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아까 4시 20분에 네네. 그 통계가 124만인가요? 네. 거의 곧 130만 통과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국민들도 이제 보다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마 국민청원이 최고가 119만인가 뭐 그래서. 예,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그걸 다 그 갱신을 했죠. 네. 이번에 기록 한번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국민청원 뭐 이거 하려면 찾아가 들어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세 좀 많은 분들은 이게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금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청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국민들의 여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예. 정도껏 해야죠. 자유한국당도 또 그 민주당도 해산 청원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또 얼마나 서명했나요? 거긴 한 10분의 1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들도 그 숫자를 보면 좀 알 텐데. 알 수밖에 없죠. 뭐 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오늘 모 의원님께서 뭐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딱 하셨고요. 민주당 쪽 의원님은 그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각자 자기 편한 대로 그때 상황에 맞춰 예. 예, 말을 바꾸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끝으로 뭐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오늘 뭐 기사에 이렇게 보니까 네. 장애투쟁을 선언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보니까 뭐 광화문 쪽에서 뭐 최고위원회의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천막농성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는데요. 네. 뭐 노숙투쟁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그 쪽지도 저한테 뭐 좀 오고 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거는 뭐 아니겠지만 결연한 의지 참 좋네요. 네. 밖에서 주무셔 보십시오. 네. 세월호 가족들과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 당시에 처절하게 당했던 그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그 길바닥에서 자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본인들이 그 길바닥에서 주무시면서 민심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예. 네. 절대 흐트러진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결기 있게 끝까지 투쟁하시고요. 단식까지. 예, 예. 그것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보름달빵 매출 뛰겠는데요, 갑자기. 예. 그래서 좀 국민들 아픈 거 네. 제대로 한번 요번에 한번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새롭게 정치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또 한 말씀. 예, 지금 저는 보니까 이 의원들이 고소 고발한 의원들이 한 60여 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말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뉴스 또 특보 떴나요? 아니 총장님 말씀이 너무 아. 웃겨가지고. 예. 그렇게 웃기나요? 난 진지했는데. 그 정말 사법부에서 이분들이 법을 어기면은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똑같이 처벌받고 그래야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요번 기회에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한번 처벌을 당해봐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사실 정치권 물갈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간용 없이 제대로 나는 정치적 타협 이런 소리 나오면 민주당도 싫어질 것 같아요. 요번엔 타협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타협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아마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고발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60명인가 70~80명 나왔으면 네. 영등포 경찰서하고 남부지검은 아주 몇 터지겠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45회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에서는요,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낱낱이 신랄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파헤치는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